내가 살고 있는 이 건물은 지어진 지 얼마나 됐을까? 우리 집 앞에 저 나무는 몇 살이나 먹었을까? 저 거대한 돌은 얼마나 오랫동안 저 자리에 있었을까?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몇 살이나 됐을까?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질문들이죠. 자, 보통 사람들이라면은 생각만 하고 넘어가거나 역사책을 뒤져보겠지만 호기심 많은 과학자들은 직접 나이를 알아내기로 합니다. 방사능 물질이 일정한 반감기로 붕괴한 양을 측정해서 그 생성 연대를 측정하는 방사성 연대 측정법은 지구의 나이가 무려 45억 살이 훌쩍 넘는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또 핵융합 모델을 컴퓨터로 계산할 수 있게 되면서 태양의 나이 역시 지구하고 비슷한 46억 살에 달한다는 것도 알게 됐죠. 자, 지구의 나이도 알았고 태양의 나이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별들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또 우주의 나이는 도대체 몇 살일까요? 별들의 나이와 우주의 나이, 이것은 천문학을 연구하는 모든 과학자들의 최대 수수께끼였습니다. 우주의 나이를 알아낸다는 건 우주의 시작을 알게 되는 것, 우주의 탄생 비밀을 알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천문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우리 우주는 마치 풍선처럼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 자, 우리 우주는 탄생 이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팽창해 왔고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팽창할 예정입니다. 자, 이것을 팽창 우주라고 합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를 처음으로 제대로 계산해낸 사람은 바로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 1924년 에드윈 허블은 우리 은하 밖의 외부 은하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또 허블은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직접 관측해냈죠. 이 사실을 토대로 허블은 외부 은하와의 거리, 후퇴 속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허블 상수를 개발해냅니다. 어허,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고? 그렇다면은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지 그 속도와 시간을 알아낸 다음에 역으로 돌려버린다면, 이렇게 한다면 우주의 나이를 알아낼 수 있겠구만. 우주의 모든 은하와 별들이 한 점으로 모이는 그 시점, 우주의 크기가 0이 되는 시점, 그 순간이 바로 우주가 탄생하는 순간인 겁니다. 자, 이렇게 우주의 나이 알아내기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아야 계산이 가능한 건데, 우주의 팽창 속도를 알아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겁니다. 허블 상수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허블 상수가 50일 때는 우주의 나이가 대략 200억 살, 허블 상수가 100일 때 우주의 나이는 대략 100억 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허블 상수가 몇인지 정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에드윈 허블은 우주의 나이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허블이 최초로 예측한 우주의 나이는 50억 년이 나왔습니다. 또 우주의 나이를 거듭 계산했을 때는 30억 년 이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 허블의 계산대로라면 우주의 나이는 30억 년이 올시다. 윌리엄 허블은 이렇게 우주의 나이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허블이 이 사실을 발표하자마자 과학계의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보시오, 허블 박사. 방사성 연대 측정에 따르면 지구의 나이는 46억 살이라 하지 않았소? 당신 말대로라면 방사성 연대 측정법이 틀렸다는 것이오. 어머니보다 늙은 자식 본 적 있어? 어찌 자식된 지구가 어머니 우주보다 나이가 많을 수 있단 말이오. 허블의 우주 나이 발표는 이렇게 학계의 모진 질타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허블의 생각이 틀렸던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허블 상수를 구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계산에 큰 오차가 있었던 것뿐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주는 같은 속도로 팽창해온 게 아니라 나이를 먹을수록 팽창 속도가 빨라지는 가속 팽창을 해왔습니다. 자, 팽창 가속도가 이렇게 균일하다면 계산이 훨씬 쉬웠겠죠. 또 당시 천문학이 지금에 비해서는 발전 정도가 덜했고 관측 데이터도 부족했습니다. 당시 허블은 은하 사이의 거리를 실제보다 너무 가깝게 측정하면서 외부 은하와의 거리도 명확하게 측정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의 오차가 많아지면서 계산이 잘못됐고 허블 상수도 정확하게 구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서 우주의 나이도 정확하게 구하지 못했습니다. 허블은 끝까지 이 계산 오차를 잡아내려고 했지만 심근경색으로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됐고 결국 그는 1953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허블이 세상을 떠난 지 약 20년이 지난 1970년대 말 카네기 천문대 소속 천문학자 앨런 샌디지 그리고 웬디 프리드먼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불꽃 튀는 논쟁이 시작됩니다. 허블 상수 그리고 우주의 나이를 먼저 알아내려는 두 사람의 전쟁이죠. 당시 언론은 이를 두고 허블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먼저 앨런 샌디지는 아주 먼 은하에 있는 초신성의 최대 밝기를 이용해서 은하의 거리를 측정했고 이거를 허블 상수에다가 대입해서 우주의 나이가 대략 200억 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웬디 프리드먼은 밝기가 변하는 병광성의 밝기와 변화 주기를 이용해서 은하의 거리를 측정했고 이 거리를 바탕으로 우주의 나이가 대략 100억 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처음에 두 사람은 100억 년이나 차이 나는 서로 다른 값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천문과학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정확한 데이터들이 쌓였고 두 사람은 이에 따른 측정과 계산을 끊임없이 반복. 시간이 지나자 두 사람의 계산은 오차범위 내까지 거의 비슷한 값까지 도달했습니다. 두 사람의 계산에 따르면 우주의 나이는 대략 140억 년. 우주의 나이가 대략 140억 년이라는 의견에는 두 사람 모두 동의했고 다른 천문학자들도 함께 교차 검증한 결과 우주의 나이는 대략 140억 년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우주의 나이가 140억 살 정도라는 이론적인 증거는 모두 갖춰졌습니다.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 증거를 찾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2001년 윌킨슨 마이크로파 비등방성 탐색기 이른바 WMAP 위성을 발사합니다. WMAP 위성의 주 임무는 빅뱅 잔여 복사열에 따른 온도 차이 측정. 이 위성이 발사된 지 2년 후 2003년 2월 WMAP 위성은 빅뱅으로 우주가 생성된 지 38만 년 후의 모습을 정확하게 포착해냅니다. 우리 우주가 아기일 때 모습, 우주가 태어난 직후의 모습, 원시 우주의 모습이었죠. 이 자료를 기반으로 과학자들은 빅뱅의 잔해로 전 우주 공간에 퍼져 있는 복사 에너지 지도, 우주 배경 복사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또 이 우주 배경 복사 지도를 기반으로 허블 상수를 정해서 우주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앨런 샌디지 그리고 프리드먼이 추정했던 우주의 나이 140억 년하고 아주 유사한 138억 년 정도로 우주의 나이가 확정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초창기 우주의 에너지를 포착했다고 해서 그 당시 우주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걸까요? 자, 이거는 온갖 반짝이는 별들로 가득 차 있는 우주 공간이 사실은 일종의 타임머신 같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별은 별의 현재 모습이 아니거든요. 아니, 내가 별을 지금 보고 있는데 별이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자, 달 표면에 반사된 빛은 달 표면에 반사돼서 지구에 도달할 때까지 2초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즉 우리는 달의 2초 전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20광년 떨어진 별빛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 별의 20년 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고, 5억 광년 떨어진 곳의 별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 별의 5억 년 전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WMAP 위성이 관측한 것은 빅뱅 38만 년 후의 복사 에너지 138억 년 전의 복사 에너지였던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지도가 바로 우주 탄생 직후의 무질서와 혼돈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지도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작은 점들은 우주의 씨앗으로 격렬한 팽창을 통해서 지금의 우주를 만들었고, 오늘날 이 작은 점들은 거대한 성단, 은하로 성장해서 밤하늘을 비추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주 초기의 지도가 정말 상세한 모습으로 그려지니까 세상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겠죠. 타임지는 창조의 메아리 라는 제목으로 이 기사를 대서특필했고요. 과학자들은 우주론을 사색적인 이론에서 정밀한 과학의 장으로 끌어올린 쾌거라고 평했습니다.
또 이 지도를 바탕으로 우주는 몇 살인지 라는 질문뿐만이 아니라 우주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우주의 끝은 어떻게 될지, 우주의 종말은 어떻게 될지 등등의 우주 그 자체의 시작과 끝에 관련된 질문에 어느 정도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 이후에 2003년 3월 유럽 우주국의 플랑크 위성은 다시 한번 아주 정밀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했습니다. 자, 훨씬 더 정교해진 데이터, 이 데이터를 허블 상수에다가 대입해 봤더니 우주의 나이는 137.98억 년 플러스 마이너스 0.37억 년으로 오차는 겨우 0.268%에 불과합니다. 훨씬 더 정확한 값이죠. 이제 우리 인류는 우주의 나이를 아주 정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